여권 이야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인데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으로 보셨듯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된 질문에 조금 뜸을 들이긴 했지만요. 김수미 평론가님, 어쨌든 대통령은 불화설을 좀 진화하려는 모양새 같은데요. 근데 또 뜸도 들였고 묘한 뉘앙스들이 있어서 진화가 됐다기보다는 불씨들이 좀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제 기자 질문이 처음에도 보면은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사퇴 요구설 이 부분에 대한 거하고 이제 최근에 소원해진 거 이걸 질문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그런 답변 방식 을 택했는데 이번에도 좀 앞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하는 1월에 있었던 사퇴 요구서는 좀 지나간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의 관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평이하게 대답을 했고 사실 언제 만나지 않겠냐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그거야 원론적으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어떤 아까도 화면으로 나갔지만 표정이라든지 잠깐의 어떤 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묘한 뉘앙스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구조적 정치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앞으로 가까워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인간적인 면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제 각자의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현직 대통령하고 차별화가 돼야 차기 대선으로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도 이제 한 전 위원장한테 뭔가 의존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 대통령으로서도 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제 좀 각자의 길을 가면서 거리를 띄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해봅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께서 대통령의 발언이 묘한 뉘앙스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최주문 교수님,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서서 건강상의 이유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알려졌죠. 또 그리고 반면에 당직자들과는 자리를 가진 걸로 또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두 사람 간의 만남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추진은 될 수 있을 텐데 빠르게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한동훈 지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쨌든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는데 총선에서 패배를 했지만 그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냐에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못된 부분 때문에 심판을 했다고 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언제든 제기할 목적을 갖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발판을 통해서 다음 대선의 후보로 본인이 이제 나가길 원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아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2인자가 누군가 나와서 국민적 어떤 지지를 많이 받게 되면 그거는 현직 대통령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내임덕이 바로 올 수도 있고 물론 지금도 사실은 내임덕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더 가중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더 증폭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만남을 가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남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회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 예전의 친분의 문제와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는 쉽게 풀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거다 이런 해석을 주셨는데 그런데요, 박상규 의원님, 이번 기자회견이 또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거다 이런 대통령실 관계자의 멘트를 딴 보도도 있었어요. 저는 앞서 두 분의 견해와 결이 좀 같은데 이런 포인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다. 자, 이 얘기를 잘 보시면요. 정치인으로서의 밑줄을 좀 그어보고 싶어요. 자, 이제는 내가 임명한 1호 법무장관 한동훈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옛
검찰의 막역한 후배, 20년 넘게 교분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 가까웠는데 좀 소원해진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라는 거는 네. 뒤집어 말하면 기약이 없는 겁니다. 기약이 없다. 자, 이런 걸 좀 봐야 되고요. 자, 옛날에 그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동훈이 어디 갔나? 동훈이 불러와. 척척 해결사였던 시절. 이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가라. 여기에 이 많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각자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이 걸어가는 길을 잘 보겠다. 네.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하실 일을 하면서 이 건강한 긴장 관계랄까요? 동반하겠죠. 물론 어떻게 동반 안 하겠습니까? 전직 법무장관과 네. 총선을 이끈 비대위원장이. 그렇지만 긴장 관계는 계속될 거다. 네. 언제 밥 먹을 수 있죠. 내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만나자는 것은 날짜 적지 않는 한 안 만난다는 얘기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긴장 관계가 이제 한 전 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기 여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인지가 정치권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계속 그럽니다. 이게 그건 내가 먼저 그거 하면 너무 욕먹을 것 같아요. 앞뒤로 좀 돌아주세요. 잠깐만 가주세요. 자, 충북 1등! 화이팅! 한동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총선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와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쟁 구도는 깨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여론조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사실은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차기의 지도자로서 이제 확고한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대선이 아직 3년이나 남아 있으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만 본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수 진영,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부에서 갖고 있는 지지는 뭐 다른 어떤 사람의 네. 추종을 좀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네임덕 이 부분과 연관돼서 누군가 차기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누군가 미래 권력에 대해서 뭔가 지지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사실은 국민의힘이 또 결집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당 내에서는 어찌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표현은 못하지만 차라리 그냥 미래 권력이 누군가 지도자가 나와서 힘을 모아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고 또 국정 운영에 물론 나중에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반전의 카드는 새로운 지도자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쪽으로 지지를 몰아가는 추세가 보여질 거고, 다른 어떤 그 예전에 잠룡이라고 불렸던 분들보다는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힘이 쏠리는 그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지층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앞서 여론조사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왜 이렇게 지지층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신가요? 제가 뭐 그 이유를 세세히 알겠습니까만 숫자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가히 뭐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맥박이 좀 안 잡혀요. 저 중에 안 나온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6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정치 지도자가 국민이 원하면 십자군 원쟁을 떠날 때 그 교황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신이 원하신다. 자, 이게 유명한 200년간 유럽을 뒤흔든 멘트예요. 신이 원하신다. 자, 국민이 원합니다. 지지층이 원합니다. 지지층이 한동훈을 불러내면 약이 없어요. 그 막을 방도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팬클럽 지지 그 숫자가 5배 정도 늘었다 그래요. 물론 뭐 그게 뭐 수십만 명이 아닌데 뭐 어떠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온오프라인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전당대회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 어떤 변수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다른 분들이 저렇게 안 나오게 되면
대안이 없잖아요. 아까 네. 말씀한 대로 선거에서 많이 진 정당이 이제 2006년 지방선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 해에 있는 3년 뒤에 대선을 봐야 되는데 정당을 이 사전에 찾아보면요. 정권을 잡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결사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권을 또 잡으려고 한다면 누군가 정권을 잡을 구심과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리더를 향한 어떤 갈망이 있는 한 이 정치에는요. 어떤 막연한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나온다고 해도 저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